안녕하세요. 이번에 시니어 개발자와 주니어 개발자는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토스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스의 그 내부나 외부에서 사실 제가 좀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뭐 회사에 합류를 한 다음에 1, 2년 정도 지난 분들에게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바로 제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뭐 아마도 회사에 합류를 한 다음에 아니면 이제 부트캠프에 합류를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이제 학생으로서 좀 다음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사실 토스에서도 마냥 뭐 어떤 성장에 대한 고민 없이 행복하게 일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헤드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그나마 이제 제 고민을 바탕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도 토스에서 한 7년 정도 이제 주도적으로 그 제품을 그런 개발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에서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가 되기까지 한 100명 정도 이상의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과 뭐 같이 협업도 해보기도 하고 뭐 코칭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되게 꾸준하게 제이컵으로 좀 성장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차이가 어떤 점들이 있을까를 중심으로 발표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신기하게 공통적으로 어떤 제이컵으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나마 부분적으로나마 보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회사의 모든 개발자분들에게 뭐 적용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좀 탁월하게 성장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성장해 오셨던 그런 분들의 인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고민을 해봐도 좋겠다. 정도로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제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못 드렸던 것 같아서 짧게 저를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스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헤드로 일을 하고 있는 박서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토스에서 약 90명 이상의 그 프론트엔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코딩은 안 하세요? 뭐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코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 리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어려운 내용들 중심으로 페어 프로그래밍을 주로 좀 하고 있고 저에게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은 깃허브나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먼저 하드 스킬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하드 스킬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개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저연차 개발자분들에게 좀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너무 멋있는 걸 하지 말라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반직관적인 그런 주제라고도 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계에 보면은 뭐 RSC, 뭐 FSD, 뭐 테일윈드 뭐 이런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뭐 차별점이 있을 수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당연하게 멋있는 걸 하고 싶은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우연하게 고급 과일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정말 맛은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장에 이렇게 있는 그런 당도 높은 그런 과일을 사는 거랑 크게 맛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먹는 느낌은 또 너무 많이 다르고 포장을 벗기면 사실 썰고 나면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확실히 포장지가 다르니까 좀 먹는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20대 뭐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거랑도 좀 되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저는 2달 동안 6대륙을 다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저는 뭐 국내에 어디에 좀 다녀왔어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무게감이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좀 앞서서 세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포장지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포장지에 너무 신경을 쓰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뭐 6개 대륙을 다 돌고 오신 분들한테 뭐 요즘 뭐 여행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좀 어떨까요? 뭐 어디서 들었던 굉장히 뻔한 얘기를 합니다. 좀 뜻깊은 여행이었다. 많은 거를 보이고 느꼈다.
세계에서 활약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5분도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그만두게 되겠죠. 근데 포장지를 되게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관심이 되게 지속이 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반대로 뭐 국내 여행에 다녀오신 분들에게 뭐 여행이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뭐 개인 뭐 되게 재밌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뭐 여행지의 그런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개인의 색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좀 드러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눈길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귀 기울여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장지 자체는 그냥 좀 무난해도 안에 있는 알맹이가 굉장히 맛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훨씬 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자 이력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이력서가 좀 들어오는데, 요즘에 이력서 사실 스펙 뻥튀기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핫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포장지만으로는 좀 이제 뭐 주목받기가 어렵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RSC나 뭐 FSD, 뭐 Next.js, 테일윈드, 뭐 번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그런 기술이나 뭐 설계 원칙, 런타임을 사용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포장지가 엄청나게 화려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반대로 뭐 밋밋한 거는 뭐 비동기 처리에 대해서 좀 고민해봤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엄청나게 밋밋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열어보면은 이제 막상 내용물이 밋밋한 경우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ext.js랑 RSC를 썼는데 뭐 도입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명확하지가 않다든지, 아니면 FSD를 사용했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도입을 한 전후에 컴포넌트에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고, 이제 좀 도입했다에 좀 의미를 두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포장지를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런 접근들을 써보는 거는 조금 쉬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알맹이가 좀 성숙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알맹이가 굉장히 맛있는 그런 성숙한 분들이 좀 오히려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반대로 언뜻 보면 비동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뻔한 그런 기술 주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깊은 그런 통찰을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전 좀 많이 요즘 이따금씩 보는 것 같습니다. 뭐 비동기 처리를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본인만의 그런 시각과 본인만의 그런 고민들이 엿보이고, 그리고 또 문제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아티클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양쪽의 이력서를 봤을 때 여러분께서 좀 어떤 이력서를 뭐 선택하실지는 아마도 다들 생각이 비슷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뻥튀기가 된 요즘 세상에서 포장지에 아예 신경을 쓰지 않기는 당연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포장지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알맹이를 놓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과일 상자에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제 과일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의 그런 커리어에 있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깊은 통찰과 고민, 그런 알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좀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이 어떤 포장지인지 알맹이인지, 물론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알맹이라고 하는 게 챙기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 뭐 어떤 포장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기술적인 그런 것들을 이것저것 다 써보면 되는데, 알맹이는 어떻게 챙길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의 그 내용들에서 좀 계속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알맹이가 있는 그런 이력서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는 되게 깊은 이해랑 통찰이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깊은 이해랑 그런 통찰을 얻기 위해서 되게 꼬리 질문을 던지는 것을 좀 많이 선호하는데요. 좀 언뜻 자신이 되게 당연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그냥 받아들였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밑바닥의 가정까지 질문을 던져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조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깊게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컴포넌트를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근데 또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통해서 나만의 답을 좀 가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통찰을 얻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드 스킬을 얻기 위한 그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멋있는 거를 많이 봐라입니다.
근데 앞서서는 뭐 멋있는 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보는 거는 많이 보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음식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당신이 먹은 게 곧 당신이다. 뭐 you are what you eat.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랑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당신이 읽은 거가 이제 당신이 쓰는 코드가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ou write what you read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코드를 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잘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런 경지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눈이 트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셰프 아니면 좀 되게 실력 있는 그런 셰프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뭐 매일 어떻게 보면 대량 조리가 되는 그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고 하면은 요리에 대한 그런 시야를 넓히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먹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유명 프로그램에서는 대가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량 조리되는 그런 음식을 먹고서는 음식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야를 넓히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익숙한 맛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요리를 굉장히 잘하려면 맛있는 요리를 많이 먹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으로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뭐 되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음식을 할 수가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면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하면서 어떤 음식에 대한 그런 시야도 넓혀지고 다음에 그런 연습할 그런 포인트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어떻게 면에 익히면 어느 정도인가, 뭐 접객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경험을 한 단계 올리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 코딩을 잘하려고 할 때는 무난한 코드를 매일매일 보는 거로는 코딩을 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코드를 매일매일 보는 것으로는 물론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통찰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좀 유의미한 그런 통찰은 얻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코딩을 굉장히 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하는 그런 코드를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의 영역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코드 아니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코드 아니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코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지 좋은 코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끼고 내가 좀 다음에 코드를 짤 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실력을 굉장히 점프업하게 만들었던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와 이런 되게 어너더 레벨의 코드도 있었네라고 하는 그런 발견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도 혼자서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 굉장히 압도적으로 잘 푼 그런 경우를 하나를 보는 게 성장에 굉장히 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 저는 내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 그런 기술적인 도서들을 읽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짜는 코드보다 한 단계 더 잘 짜인 그런 코드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설명들을 보면서 잘 짜는 사람은 어떤 부분을 고려해가면서 코드를 짜는지를 배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꾸준하게 본인의 실력보다 살짝 버거운 정도의 난이도의 도서를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차례 점검을 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는 사실 한 차례 정리가 돼서 완결된 내용이어서 되게 좋지만은 최신성은 당연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꾸준하게는 이제 새롭게 약간 어려운 그런 난이도의 지식들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SNS나 뭐 여러 가지 기술 뉴스레터에서 소식을 얻는 거일 수도 있고요. 뭐 기술 블로그의 RSS를 구독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뭐 당연히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다들 새로운 지식을 얻는 방법은 하나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실력보다 약간 어려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코드를 많이 봐야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눈이 띄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드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은 지점의 세 번째는 저는 두뇌를 풀가동시키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토스에 이제 한 7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 학습과 굉장히 어떤 점에선 비슷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느꼈는데, 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뭐 숨쉬기 운동도 사실 운동이고, 뭐 어느 정도 기분이 되게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강해지는가, 그리고 라고 하는 그런 운동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저희는 굉장히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어야지 운동이 되고, 힘들어야지 이제 근력이 강해지고, 힘들어야지 더 오래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던 그런 강도나 무게나 시간에 도전을 해야지 실질적인 그런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게 개발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개발 역량을 키우자고 할 때 사실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좀 신경을 쓰는 경우들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아티클을 좀 읽는다라고 하니까, 읽는다 그 자체에 좀 더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치 이제 온몸에 이제 숨쉬기 운동이 이제 실질적인 운동 효과가 좀 떨어지듯이,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아티클을 읽는다고 해도 지식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도로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기술 역량의 성장이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치 이제 운동을 하면은 온몸에서 땀이 나야지 좀 이제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두뇌가 풀가동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에서 굉장히 땀이 난다라고 하는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어려운 그런 난이도에 계속 좀 도전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기술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었을 때가 언제인가라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머리가 정말 풀 가동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정말 좀 복잡했던 그런 코드를 앞으로 수정이 용이하도록 리팩토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책들과 어떤 그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접근하고 적용해보고 막 고민하고, 그런 어떤 고민과 고민을 거쳐서 결과를 좀 내는 그런 상황,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두뇌가 굉장히 계속 풀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점에서 저는 되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께서 좀 매일매일 개발,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서 사실 어떤 학습 시간을 좀 돌이켜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매일매일의 그런 개발들이 충분하게 좀 난이도가 있어서 굉장히 두뇌에 이제 땀이 나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그냥 하던 대로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나, 그걸 좀 참고를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이제 익숙해서 좀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본인이 좀 자신이 없는 그런 개발 영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같은 거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두뇌를 풀가동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 지식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내가 발표하거나 기술 블로그를 이제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과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어떤 부분일까, 뭐 내가 짜고 있는 코드랑 연결시킨다면 좀 어떤 부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응집도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제 어제 뭐 어떤 이런 컴포넌트를 개발했는데 그 컴포넌트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연결이 좀 덜 돼 보이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을 해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생각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실질적으로 좀 너무 풀고 싶은 문제, 예를 들어서 뭐 초기 로딩 속도가 너무 느린데 이걸 어떻게 좀 풀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저히 답을 잘 모르겠는데 도전해보고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찾아보고,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드 스킬에서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적용하기인데, 왜냐면 지금까지 하드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뭐 알맹이를 찾고, 그리고 이제 멋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되게 넓히고, 그리고 두뇌를 굉장히 풀가당시켜서 내 거로 만드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렇구나 하고 이제
다음 날에 돼서 어제랑 똑같이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새로운 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좀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방식이 바뀌는 게 저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굉장히 안다, 두뇌가 풀가동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매도 어떻게 보면 다음날 그 다음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장기적인 차이를 만들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겠죠. 실질적으로 행동이 이제 변화를 해야지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개발자분들을 지켜봤을 때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게 전 지식에서 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뭐 기술 인터뷰를 볼 때 조금 더 잘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행동 변화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FS, 뭐 BFS, DP 뭐 이런 알고리즘 같은 거를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안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코딩에 적용이 이제 좀 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다는 차라리 이제 내가 다음에는 좀 코드를 더 잘 짜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좀 다르게 짜볼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상태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비동기 처리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그리고 나만의 철학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설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이나 아니면 그런 전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배우는 것에 저는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내 프로젝트에 내가 실제로 쓴 코드를 어떻게 리팩토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제적인 방법들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책이 맞았구나, 아니면 내 책이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책이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도 뭐 디버깅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만약에 다음에 디버깅을 할 때 뭐 구글 창에 에러 메시지를 검색해가지고 찾는 거가 아니라 다음에 내가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대표적인 그런 소프트 스킬인 그런 말하기 방법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행동 변화까지 이제 이끌어내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측면에서 사실 아주 작게나마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배우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책장에 꽂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책에 참 안 읽은 책들이 많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연구 결과도 그렇고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도 한 페이지를 읽은 책이랑 그렇지 않은 책 사이에 결국 끝까지 읽냐 안 읽냐라고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비슷한 주제로 고민할 때 그때 읽었는데 뭐 이런 고민을 해서 뭐 읽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행동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게 보면 이제 오늘 발표 이후에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떤 점에서 좀 다르게 해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저희가 뭐 꾸준히 얻고 있는 적당히 어려운 지식, 뭐 어떤 여러 뉴스나 어떤 저희의 그 좋은 코드를 쓰는 지침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SNS나 뉴스레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작게나마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하드 스킬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 스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딩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가지에 걸친 그런 지침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멋있는 것보다는 알맹이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어떤 꼬리 질문을 해가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고 내 색깔과 내 깊이를 좀 찾아보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보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내가 몰랐던 그런 양질의 자료를 접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두뇌를 풀 가동을 시켜서 당연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자신 없고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영역들을 좀 도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에서 좀 멈추지 않고 실제적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네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코딩이나 공부에 어떻게 좀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드 스킬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어서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좀 범위가 애매하잖아요. 뭐 굳이 정의를 하자면 저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프트 스킬을 크게 두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발전시키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롯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거죠. 시간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할 일을 관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공부를 할 것인지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것인가. 이거는 여럿이서 모였을 때 더 잘 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대화를 잘한다거나 팀원에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이제 피드백을 잘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오늘 발표에서는 이 중에서 나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히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소프트 스킬의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서 나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좀 구체적인 포인트들은 키워드를 많이 던져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과 더 잘 일하기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작년 이제 인프콘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술 리더가 됐을 때 처음으로 기술 리더가 된 그런 개발자를 위한 안내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나 발전시키기라고 하는 것만큼 저는 이제 인생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가 저는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업무뿐만이 아니라 저는 인생의 대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원래 이렇게 발표는 합니다만은 원래 대화를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대화, 서로가 충돌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힘든 대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어떤 대화 스킬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한 다음에 훨씬 더 편안하게 어떤 팀원들, 아니면 가족, 연인, 동료 이런 분들과 굉장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작은 스킬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계속 꾸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생각은 변화에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프트 스킬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는 원래부터 어려운 거다. 그리고 회의는 원래부터 비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술 작가분들 중에서 켄트 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개발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한 것 가운데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저도 사실 이제 개발 정도는 사실 좀 잘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그런 영역까지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접 자리가 특히 전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저도 긴장을 해 있고 상대방도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외향적인 여러 분들처럼 텐션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연예인 이야기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잘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주변에 이제 저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차분하게 한 리더분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굉장히 좀 봤는데 엄청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나랑 어떻게 다를까를 살펴보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질문들을 굉장히 담백하게 던지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긴장 많으셨죠? 이런 굉장히 심플한 그런 내용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따라하고 연습하니까 무난하게 스몰 토크를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이제 면접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어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영역은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방향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네. 이 말하기나 아니면 피드백이나 발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재능의 영역으로 취급하기도 쉽잖아요.
성실, 노력도 뭐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래서 뭐 시간 관리나 할 일 관리 뭐 이런 것들로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수영을 열심히 하면 박태환이 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가 올림픽 선수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올림픽 선수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모두가 죽어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재능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재능 그 하나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올림픽 선수는 하나의 재능만을 가지고 싸우는데 저희는 뭐 마치 웅변 대회처럼 근데 저희는 이제 웅변 대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같이 일하는 팀원들과 더 말을 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뭐 하나의 스킬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스킬들을 활용해 가지고 소프트 스킬과 하드 스킬을 조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역량만을 가지고 겨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뭐 올림픽에서는 옆에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사실 굉장히 아쉽죠.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좋죠. 왜냐하면 에이스랑 같이 일을 하면은 나도 배우고 그리고 팀의 문제도 더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재능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제 변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저희의 이제 역량이나 이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가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쓰면은 사실 뻔하게 쓰거나 굉장히 이상하게 쓰죠. 근데 또 쓰다 보면은 굉장히 멋있고 또 흡인력 있게 쓸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력서도 마찬가지죠. 뭐 면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면접을 처음 보다 보면은 굉장히 긴장되고 떨고 뭐 말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렇지만 여러 차례 면접을 복기를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뭐 익숙해지다 보면 뭐 면접을 보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프트 스킬을 올리기 위한 가장 그런 유리한 방법은 저는 어떻게 보면 무엇이든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셋에서 온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시간 관리, 문제 해결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찾아보면은 비슷한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뭐 코딩 전략에서도 코드 잘 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책도 내고 블로그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 대화, 문제 해결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마치 코딩 전략처럼 고민해 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소프트 스킬 영역들 가운데 좀 잘해보고 싶은 영역을 하나를 정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있었던 회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업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내 할 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봅니다. 사실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회의는 보통 이제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간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업무 시각화나 아니면 GTD 뭐 이런 부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한 프레임워크와 전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모든 것의 소프트 스킬을 높이는 데 언급하고 싶은 사실 두 번째 주제는 좀 꾸준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실질적인 역량 성장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그런 변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첫 연차 때 반짝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대로인 것보다 그래서 이제 1년 차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그 단계적으로 연차가 쌓여가면서 보다 발전하고 어려운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 게 실질적인 그런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꾸준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정말 관성이 엄청나서 단기간 바뀌기는 쉬워도 장기간 바뀌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꾸준함을 만들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좀 소개를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꾸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먼저 너무 잘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보통 되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뭐 영어 단어를 200개씩 30일 외우는 거랑 단기간에 뭐
그런 것들은 단기간에 시험 대비용으로는 가능할 수가 있겠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지가 힘들겠죠.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일주일만 그만둔다고 해도 아 저거 다시 어떻게 하지 하고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도 되게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뭐 10개, 20개씩 매일매일 외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독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저도 사실 이제 일기를 쓰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뭐 더 잘 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이제 A4 용지 하나 다 채우고 그러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부담이 굉장히 많이 커지니까 결국 안 하고 결국에는 뭐 한 달 내내 안 쓰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5분만 일기를 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유의미했던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꾸준함을 만드는 또 다른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피드백과 칭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드백이나 칭찬을 받는 이벤트가 자주 있으면 사실 굉장히 많이 다른데 사실 혼자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거는 좀 어떤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익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장기 프로젝트가 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 사용자가 있거나 나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재밌고 오래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발표 같은 데 지원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주변 동료들과 실제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드는 데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행동을 어떻게 보면 봐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기를 쓴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일기를 단순히 쓰는 거를 넘어서서 일주일에 저는 이제 일주일에 그런 주간회고를 만드는 식으로도 좀 접근을 해봤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보면서 하루하루의 일기를 보니까 좀 저에게 좀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를 쓰는 데에서 좀 효능감을 얻기도 했고 또한 이제 일기 쓰는 걸 좀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는 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마지막 꾸준함을 만드는 그런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또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죠. 그래서 뭐 학생 때는 이제 뭐 경쟁적인 환경이다 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끝낸다 이런 것들도 좀 있는데 굉장히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것들 변화를 만들기는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PT나 뭐 러닝 크루에 가입하는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앞서서 여러 가지 일기를 잘 쓰기 위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만은 하루에 전 5분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게 5분을 바꾸기가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5분도 못 바꾸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성공하게 된 방법은 제 연인이랑 같이 이제 일기를 쓰는 방법을 좀 취했는데 서로 쓰라고 이제 닥달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니까 오히려 이제 좀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년 넘게 계속 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장기적인 변화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든 거에 좀 소프트 스킬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거랑 다른 사람과 같이 잘 일하는 것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나를 발전시키는 데에서 모든 거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변화할 수 있다는 마음, 특히 뭐 모든 거를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언급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변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작게 만들고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만들어서 뭐 피드백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계속 좀 성장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번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